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1770선 아래에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때 1770선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주주로 내려오면서 1760선 아래까지 힘없이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매일매일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 씨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반기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한 17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8포인트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잠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770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출현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5일선마저 무너지면서 175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소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25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이 37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481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하락한 4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3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잠시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480포인트마저 무너지면서 479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홀로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105억 원 팔고 있고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지만 힘에는 붙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3원 10전 하락한 118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약세를 보이자 여기에 환율이 오르면서 오늘 환율은 118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월말 내고 물량이 출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첫 돌파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가이던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는 만큼 주가에는 선 반영됐다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IT 대장주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81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만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노텍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오늘도 기아차가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동차 대표주의 실적 호재에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세종공업과 한일인화가 강보합에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반도체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LED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전해지면서 LED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0.3% 움직이고 있고 서울반도체 1.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단자가 1.5%, YG파워가 7% 이상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리 가격이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이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대창이 6%, 이고산업이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순환매가 돌면서 뚜렷한 업종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장세에서 모처럼 반등을 시도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조선주 강제의 단조주가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현 BM이 6.9%, 7% 가까이 강세 보여주고 있고 평산과 현진 소재가 3%,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전통적인 금요일장 다운 관망 심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업종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 순환매가 돌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낼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법권에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반도체 호황에 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5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대감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1% 정도 내리면서 8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야겠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주 만에 박양주 연구원님 뵙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신 줄 알았더니 기업 탐방을 가셨다고요. 네. 예, 기업 탐방을 가면은 주로 어떤 점들을 살피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 기업 탐방의 주 목적은 예. 이제 상반기 때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하반기 때 실적이 턴할 수 있는 기업을 위주로 찾아서 탐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방금 시장에서 나왔지만 그 단조업체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스코라는 기업을 다녀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전방 산업이 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휴가는 아니고요. 기업 탐방을 다녀오시느라 지난주에 금요일에 못 오셨었습니다. 자, 박양주 연구원님. 네. 지수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고 한 이틀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한 1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가 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그 지수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좀 저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기업의 실적과 경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그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의 그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라의 경기 선행 지수도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IT나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빠른 업종별 그 순환매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반면에 좀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컨셉에서 볼 때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상반기 때 그 수익률이 아주 안 좋았던 쉽게 말해서 이제 루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루저 업종에 대한 대표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편입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덜 오른 그 종목 찾기가 상당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이나 기계, 건설, 증권 업종이 상반기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한번 필요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IT와 자동차가 쉬어가고 순환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형주를 비롯해서 중소형주가 다 쉬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조선, 기계, 건설, 증권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대형주들의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중소형주들의 실적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호전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그 소재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그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 그 시장 수익률을 상당히 앞지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저희 나라의 그 부품 소재 수출이라든가 그 무역 수지가 2010년 1, 4분기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그 소재 관련 기업들의 실적 역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경기가 약간은 좀 불안하고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흥국이라든가 그 선진국의 그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운송기계 부품 관련 그 소재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다음 주부터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중소형주들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중소형주 중에서도 소재 관련된 그런 유망주들을 몇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아마 첫 그래프로 아마 종목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PR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과 맞물려서 상당히 가파른 주가 상승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PR이 낮거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또 주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들 향후의 중소형 소재 유망주들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박영주 선임연구원님,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코드에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코드에스는 아마 전기차 수혜주로 아마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을 건데요. 본 영업에서는 LCD나 LED 프로브 카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방 산업인 IT 산업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본 영업단에서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전기차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드에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충전소 사업을 일부 준비 중에 있고 제주도 같은 실증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 15일에 전기차가 첫 양산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모 대기업에서 코드에스에 대한 그 지분 매입에 관련된 루머도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으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인데요.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전기차의 가격 역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코드에스가 좀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신규 사업을 통한 그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코드에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행보 국면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금일같이 시장이 약세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합 수준인데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그 다음 달 전기차가 다음 달 15일 날 첫 출시가 될 예정에 있어서 아마 전기차 첫 출시일까지는 전기차 테마가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코드에스 역시 전기차의 대표주 성격으로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고점인 1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3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전기차 수혜주로 코드에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장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13,850원 선 매수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내림세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특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4% 하락한 9,550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악화된 경기 지표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6월 산업 생산이 예상과 다르게 크게 감소했고 또 실업률은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1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상위 종합지수 0.2% 내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홍콩 H지수, 항생지수 등 홍콩 증시도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일제히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1.5% 하락한 9,550.18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장 초반 0.5%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인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저점에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장전 발표가 있었던 일본의 실업률이 5.3%로 전월 5.2%에서 0.1%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군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 하락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1.1% 하락보다는 소폭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전년 동월 대비 1.5%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에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런 실적들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600선의 지지 여부가 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9,600선이 다시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9,600선 안착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계속된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3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0.5%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이면서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650선 내외에서의 혼주장세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조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조정 정책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에서 강한 매수의 유입과 함께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2주간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왔던 만큼 중국 본토 지수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은 꾸준히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600선의 지지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2,650선을 둔 혼유장세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시장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목들 상담의 날입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들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문자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죠.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매수하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문의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 SDI를 사신 분이 계신데요. 네, 17만 4,5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요. 247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2년간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박병주 연구원님.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증권사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네. 쪽에서는 하반기에도 IT는 잘 갈 것이다.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주가 기대감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던데 박양주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IT 업황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오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이 예상했던 기대치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오히려 다른 IT 여러 종목에 좀 확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보는데요.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IT 업황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그 증가율이라고 보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물론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겠지만 상반기와 대비했을 때는 약간 증감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장기 투자하실 때는 그 배당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금을 1,000원을 지급을 해서 배당 투자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매수했던 가격이 174,500원이면 그다지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볼 때도 대부분의 지지선을 지금 다 하향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가능성을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 비중이 약 20%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셔서 단가를 좀 떨어뜨린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영주 연구원님, 전 저점이었던 16만 3천원 선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차트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지지선이 좀 다 하향한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IT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된다면 121 이평선이 위치한 15만 4천원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한번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만 4천원 선까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작년에 한 1,000원 정도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중간 배당을 하는데 한 주당 5,000원을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좋은 주식들은 배당금도 많이 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분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상당히 5조 원이면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차원에서 상당히 배당금을 높게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실적 대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기업도 장기 투자 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분께서는 한 2년 정도 들고 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배당금 수익도 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강세장의 상징인 동물 무엇일까요? 1번 황소, 2번 곰입니다. 자, 황소는 싸움을 할 때 뿔로 치받잖아요. 곰은 싸움을 할 때 다리로 찍어 내리나요? 조금 힌트가 됐을까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요. 12띠 동물 중에 이 동물은 속해 있는데 하락장에 속하는 이 동물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강세장의 상징인 동물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015-8500-1110번 역시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7239님께서 대한전선을 문의하셨는데요. 17,6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쯤 본전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대한전선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현재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 과도한 M&A로 인해서 상당히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M&A를 통해서 많은 계열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서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재무구조 채권당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열회사를 많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유유 부동산을 매각을 통해서
상당히 그 차입금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상반기까지 약 6천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차입금이 약 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이 대한전선에 상당히 투자하시는 데 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 이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과도한 차입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약 2조 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는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향후에 대한전선의 경영진이 최근에 교체가 됐는데요. 그래서 신 경영진 측에서 최대한 계열사 매각이라든가 유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경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차입금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전선을 17,600원에 매수하셔서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조언 잘 참고하시고 꼭 좋은 소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X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STS 반도체는 비자금 조성 중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6,100원에 100%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예.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보광그룹의 그 자회사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전방산업 상당히 호황이기 때문에 STS 반도체 실적 역시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실적 개선 모멘텀을 이용해서 외국인도 최근에 상당히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 6,100원은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전고점이 약 7,400원 정도까지도 한번 1차 목표가로 삼으셔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TS 반도체 비자금 조성 중이라는 분께서 보내셨는데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987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15,750원에 사셨고 30% 갖고 계신데요. 진단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슈프리마 지문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문인식 기술에서는 국내 1위 업체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는 좀 수급적인 영향이 좀 미쳤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홍콩계 펀드에서 슈프리마 그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했던 홍콩계 펀드에서 최근에 지분을 정리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일단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인해서 전자주민등록증 테마주의 대장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2012년부터 전자주민증 도입을 예정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와 관련된 수주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과 최근에 해외 거래처도 상당히 다변화시켜서 아마 올해 그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기다리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가의 그 수급이 상당히 깨졌던 부분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러한 물량 출회가 대부분 마무리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정도 추가적으로 기다리신다면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강동 야옹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아트원 재질을 사셨다고 하고요. 4,380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종목에 힘이 없습니다. 진단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트원 재질도 함께 살펴주세요. 네, 그 아트원 재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솔 재질가 인수한 그런 회사인데요. 예.
다만 최근에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지금 2,000주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00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워낙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트윈재즈의 최대의 그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솔재즈가 아트윈재즈를 인수를 하면서 그 PI, 그 재무적 투자가와 함께 인수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PI 투자가들의 물량은 언제든지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사항 중에 하나고요. 만일 그 PI 투자가들의 물량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가는 더 약세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그 국제 펄프 가격에 의해서 실적이 민감하게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요. 최근에 국제 펄프 가격의 하락세에 있어서 제조업종의 수익성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트윈재즈의 2분기 영업이익은 상당히 1분기 대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요. 그 순이익이 소폭 그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윈재즈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도 다소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는 약간의 모멘텀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 4,380원에서 약 300원 정도가 빠진 가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행보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 실적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이고 있어서 굳이 4,000원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4,000원을 하향을 하신다면 로스컷으로 손절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여권 신청하러 구청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해외여행 떠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꿀돼지님께서도 여행 떠난다고요. 좀 이따가 은정씨도 잘 다녀오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여행 다녀오실 때 특히나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 안전운전 하시는 거, 양보운전 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코디S라는 종목을 주셨는데요. 전기차 수혜주라는 말씀하셨죠. 목표가 18,000원 주셨고 손절가 12,30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13,850원 선 좀 전에 매수해보라라고 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 가격대도 괜찮겠나요? 크게 이 가격대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장에서는 그 전기차에 대한 테마가 하반기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배경에는 11월 달에 G20 정상회의가 저희 서울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 아마 논의되는 게 에너지 효율하고 그 부분에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G20 정상회의 때도 아마 전기차가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침의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이어집니다. 오늘은 금요일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지금 들어온 종목들 모두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